이번 시간에는 사용 승인부터 하실 차례시죠? 그래서 483페이지 보십니다. 483페이지 보시면 사용 승인이란 말 나오는데 양가로 1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건축주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건축허가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 받음으로써 해당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니 사용 승인 절차 찾으셨죠?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 받은 경우 7일 이내 7일 주정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을 내줘야 한다. 그래서 사용 승인과 관련된 처리 기간이 7일이라는 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3번 사용 승인 효과와 관련되어서는 사용 승인 받은 때에만 완공된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 한 장 넘기시면 4번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주십니다. 건축주가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하면 건축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신청 시에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보하고 건축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특별히 초고층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건축하는 땅이 안전한지 확인코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영향평가에 통과한 때에만 건축허가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게 되면 건축법령에 적합한 때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받을 수 있고 저 건축허가 편과 관련되어서는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 대상 그리고 규제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게 되면 애초 허가받은 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주 예전에 세종시에 철근 집어넣지 않고 아파트 만든 공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철근 값이 많이 폭등했는데 불구하고 공사비를 인상해 주질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철근 집어넣지 않고 아파트를 만들게 되었는데 나중에 직원 중에 한 명을 좀 잘랐나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입주자 대표회의 찾아가셔가지고 철근 집어넣지 않고 아파트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벽 들어오니까 철근 들어가지 않아 그 아파트 싹 밀어버리고 새로 한번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현장에 방문해서 직접 공사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 불합격했다고 하면 재시공을 명령하며 합격한 때는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새로 지어졌을 때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어졌을 때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튼튼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아마 세종시에 가장 대한민국에서 잘 만든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저 사용 승인 받은 때에만 완공된 건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축 공사를 진행했던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 있은 날부터 7일 이내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바로 검사입니다. 그리고 합격한 때는 사용 승인서가 발급되는 반면 만약 불합격하게 되면 재시공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한 이후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저 7일은 사용 승인을 신청한 날부터 합격 시에 사용 승인서의 발급까지의 처리 기간을 7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저 7일에 처리할 것은 무엇까지? 사용 승인서 발급까지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용 승인서를 발급받고 나면 완공된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임시 사용 승인과 관련되어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한겨울에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가끔 조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조경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월 달에 나무 심는 것을 조건으로 잠시 사용하는 절차를 임시 사용 승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임시 사용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동그라미 3번에 니은 찾으셨죠?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2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특별히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임시 사용 기간은 2년이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6절과 관련되어 일괄 협의에 관한 사항 그냥 지나가시고요. 그리고 2번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 있는데 얘도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예치금은 공공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공공은 행정청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를 공공이라 하고 그 공공은 신뢰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돈 내는 것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치금은 민간만 예치한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찾으셨죠? 얘를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안전영향평가 찾으셨죠? 허가권자는 다음 건축물에 대해 건축 허가하기 전에 건축 허가 전 가로 해놓습니다. 48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48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건축 허가 전이라는 말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평가 기관에 의하여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안전 영향 평가 실시하는 곳은 기관입니까? 허가권자입니까?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에서 안전 영향 평가를 안전 영향 평가 기관에 위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안전 영향 평가 실시하는 곳은 허가권자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박스 1 초고층 건축물 2번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이면서 16층 이상의 건축물. 그래서 1, 2 묶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를 만들게 되었을 때 싱크홀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고 초고층 건축물은 아니지만 16층 이상으로서 건물 한 동의 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아주 큰 건축물에 해당되게 되고 이러한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집안이 탄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실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나 1970년대에는 농경지로 이용되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농사짓기에 딱 적합했던 사질토인데 이러한 곳에 이런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대지 집안은 이를 견딜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잠실 같은 경우는 사실 뽕밭이나 또는 배추, 무 심던 그런 곳이거든요. 이러한 곳에 이런 큰 건물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집안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는 허가권자에게 뭐부터 신청해라?
안전영향평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저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 실시한 결과 대지가 튼튼하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전영향평가는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사실 얘는 나중에 문제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시험 형태는 아마 이렇게 나올게 될 겁니다. 만약 건축물의 층수가 50층이라고 하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죠. 그리고 높이가 200m라고 하면 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만약 건축물의 규모가 15층짜리라고 하면 안전영향평가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규모가 20층이라고 하면 안전영향평가 대상 아닌데, 여기에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란 말이 붙어 있다고 하면, 저 두 개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그때는 안전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실 것은 초고층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연면적과 관계없이 높이 또는 층수 둘 중에 한 개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바로 안전영향평가 대상인데,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상태에서, 만약 층수가 30층인 상태에서 만약 연면적이 8만 제곱미터밖에 안 된다고 하면 걔는 안전영향평가 대상 못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례 형태로 시험에 나오거나 아니면 안전영향평가 절차를 언제쯤 하는지 그거 가지고 시험에 내게 될 텐데, 정식 건축허가 신청 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비용 부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공법 공부하시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 이 건물 건축에서 분양하게 되면 돈 버는 사람은 허가권자이겠습니까? 의뢰한자이겠습니까? 바로 건축주, 의뢰한자가 수익을 챙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 옆에 페이지에 평가 방법이라는 말 찾으셨고, 그 평가 방법과 관련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의뢰한 자 줄쳐놓습니다. 이 의뢰한 자는 허가권자이다, 건축주이다. 건축주라는 걸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얘는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설계에 관한 사항은 제키십니다. 그리고 착공 신고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지나가시고, 시공 한 장 넘기시니 건축 시공과 공사 감리 있는데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쭉 하시면서 496페이지를 보십니다. 이러한 건축 절차에 따라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를 사용 중이라고, 얘를 유지 관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때부터 사용 승인 받는 때까지는 공사 중이라 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건축주가 해결해야 되는데, 저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멸실될 때까지는 공사하는 것입니까? 공사 안 합니까? 공사 안 하는 상태입니다. 소유자가 사용 중인 상태입니다. 그 사용 중인 기간을 유지 관리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유지 관리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잡아줘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은 그 건축물을 관리할 목적으로 시, 군, 구에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건물 한 채를 사들이게 된다고 하면 해당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인지 불법 건축물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 대장을 열람하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 승인 자체를 안 받았다고 하면 해당 건축물에는 건축물 대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건축물 대장에는 5층짜리 건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6층, 7층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2개 층 정도는 불법으로 증축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은 건축물 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공부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장에는 건축물의 구조, 그리고 설비, 그리고 용도에 관한 사항들이 각각 정해져 있는데, 저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에는 대장에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그런 구체적인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 대장에는 단독대우로 표기되어 있는데, 얘를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그 식당은 근린 생활시설이거든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은 1종이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은 2종인데, 만약 우리 학원 1층에 있는 김밥 천국이라고 하면 걔는 1종 근린 생활시설이겠죠. 제과 점은 1종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용도가 바뀌었다고 하면 그 용도 변경 사항들을 건축물 대장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상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되고, 하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취지는 다른 것 같습니다. 대장을 누가 관리하고 있다? 시군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용도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철거 신고와 멸실 신고를 시군 구청장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철거는 건물 소유자가 의도해서 훼손하는 것을 철거를 하고, 의도하지 않고 건물이 훼손되게 되었다면 그때는 멸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덤프트럭이 내 건물을 들여받았다고 하면 건물 훼손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상태라고 하면 철거 신고하는 것이다, 멸실 신고하는 것이다. 멸실 신고한다라는 것 개념만 파악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철거 멸실 신고도 대장에 반영될 필요 있죠.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시, 군, 구청장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구조 설비에 대한 하자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를 정기 점검이라 표현하며, 간혹 재재난이 예상된다고 하면 그때 수시 점검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정도 내용들을 한번 살피시는 게 유지관리 파트에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됩니다. 우선 496페이지 잠깐 확인하시면 1. 건축물의 유지관리라는 말 찾으셨죠? 유지관리라는 말 찾으셨고, 양갈 1번과 양갈 2번에 대해서는 볼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지나십니다. 나중에 양가루 2번과 관련되어서는 천천히 한번 해보시게 될 텐데 지금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이라는 말 찾으셨죠? 양가루 1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정기 점검, 수시 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 기준으로 10년 지난 날, 사용 승인일부터 10년 지난 날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2년마다 한 번 추정했습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박스에 1번 다중이용 건축물 찾으셨죠? 그리고 2번 집합 건축물로서 연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다만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택은 제외한다. 3, 4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 시험에 출제되게 되면 다중이용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자주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봐주실 것은 여기 정기 점검과 관련되어 잠시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정기 점검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 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고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정기 점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하자 담보 책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 하자 담보 책임은 건축물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보통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10년까지를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라 하고 저 10년이 경과되게 되면 하자 담보 책임이 만료되게 됩니다. 만약 10년 내에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건축물을 건축했던 건축주 또는 도급계약과 관련되어 책임질 수 있는 수급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10년이 경과되었다면 하자 담보 책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저 하자 담보 책임이 만료되었다고 하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성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중 이용 건축물과 관련되어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있는 것은 29회 때 다중 이용 건축물의 개념을 시험에 냈다라는 건 알고 있으시고,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몇 층 이상이면 16층 이상이라면 죄다 다중 이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으로 10년 경과된 다중 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법에 따른 정기 점검 대상이라는 걸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 대상이라는 것을 공부하셨다면 이제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항상 공부본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기 점검은 허가권자 실시한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한다. 소유자가. 그래서 사용 승인으로 10년 경과된 날을 특별히 건축법에서는 기준일이라 하고 저 기준일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용 승인으로 10년 경과된 다중 이용 건축물이 2019년도가 딱 10년 되는 해였다고 하면 올해는 정기 점검하는 거 아닙니다. 2년마다 한 번. 그래서 21년도 아마 오늘까지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정기 점검은 사용 승인으로 10년 되는 날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년차 되는 때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보시니 491페이지에 양가로 이건입니다. 다중 이용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 기준으로 10년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 점검 실시해야 한다. 그러면 올해가 사용 승인 후 딱 10년 되는 해라고 하면 올해 정기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2년마다 한 번. 그래서 2019년 2021년 오늘까지 정기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최초 정기 점검은 사용 승인 후 12년차 되는 때 실시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추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3번 찾으셨죠? 특시 특도 시군 구청장은 정기 점검 실시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정기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 점검 실시자를 기준일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2년 된 날에 3개월 전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미리 알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소유자는 건축법이라고 하는 공법 규정을 아는 분이겠습니까? 모르는 분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험 준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법이라는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시고 법 없이도 잘 살지 않으셨습니까? 어제도 민법 공부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죠? 대신 천천히 해나가시면 민법이 좀 고득점이 나올 수 있고 그 실력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도 살살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좀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차 과목은 중개사법은 꼭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아예 공법 듣지 말고 중개사법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공법은 과락 면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들은 풍월만 있고 문제 몇 개 정도 한 160개에서 170개 정도 푸시면 대충은 과락을 면할 수 있거든요. 잘 찍는다는 것을 전제하면 과락은 충분히 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 없는데 중개사법에서 어떻게든 85점, 90점이 나오시게 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아니 공법 책 두께하고 중개사법 두께를 보시게 되면 좀 중개사법이 괜찮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중개사법의 조문수가 총 몇 개입니까? 120개 조문입니다. 120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지순다에 관한 문제를 내게 된다면 40문제 오지순다 내려고 하면 지문 5개 필요하거든요. 지문 필요한 건 몇 개이다? 200개입니다. 그러면 저 120개 조문 가지고 200개 지문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쪼개는 겁니다. 지문을. 모른다는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더 이상 대신 민법 같은 경우는 조문수가 한 1000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 공법 같은 경우는 조문수가 한 2400개에서 2600개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범위가 넓은데 불구하고 너무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멘붕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냥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최근 개정되는 것, 시사성 있는 것, 그런 것 위주로 좀 해나가시면 되는데 공법 아예 포기하더라도 중개사법은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중개사법에서 90점 정도 되시면 공법은 찍어도 40점, 50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분위기가 좀 풀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해나가십니다. 그러면 저 소유자는 법 안다 모른다?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정기 점검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 점검 실시하게 되면 저 2년 되는 해가 바로 기준일이 되겠죠. 12년 차가. 그리고 저 기준일부터 얼마?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까지 정기 점검 대상 사실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3개월 전에 나라로부터 뭔가 연락받은 적 있다 없다?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기 위해서는 영장이라는 게 날라오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재수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 10일 전에 영장 날라오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한 달 전쯤에 해서 날라와가지고 한 보름 정도 알바하고 놀 거 다 놀고 군대 가던데 저만 참 불행했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3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게 있다고 하면 얘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안 신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신기하다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얘를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날을 뭐라 한다? 기준일이라 하고 그 기준일부터 몇 년? 2년 되는 날에 몇 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미리 통지해 준다라는 것을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에 따라 정기 점검을 모두 마치게 되면 정기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정기 점검 마친 날부터 30일 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대충 날짜가 30일 아니면 2년이죠. 아직 뭘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긴 2월달인데 뭘 그걸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충 모르는 숫자 있다면 날짜 있다면 2년 아니면 30일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특별한 날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나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 양가로 6번 찾으셨죠. 점검 결과 보고 조치란 말 찾았습니다. 건축의 소유자 등은 정기 점검이나 수의 점검 실시하였을 때 그 점검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시, 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0일 줄만 쳐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유지 관리에 관한 관할 관청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는 등장한다 안 한다?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건축 공사를 마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사용 승인 받은 이후 바로 만들어지는 게 뭐다? 건축물 대장입니다. 저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는 자는 누구만? 시, 군, 구청장만 작성하는 것이지 서울특별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대장 작성하는 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장을 관장하고 있는 시, 군, 구청장이 유지 관리 파트에서는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특광 나오면 된다 안 된다? 특광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런 개념만 잡으신다고 하면 얘가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겁니다. 좀 신기한 게 좀 많지 않았습니까? 기준부터 2년마다 1회 이상입니까? 딱 한 번입니까? 딱 한 번. 이상이란 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기 점검 실시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정기 점검 대상이라는 것을 사전에 통지하게 되면 기준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에 제가 영장 받은 날짜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 참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30일 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는 게 이쪽에 내용이 되겠는 겁니다. 나올만 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직은 대신 한 바퀴 돌고 나면 나오겠구나 그 생각 드실 겁니다.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의 철거신고, 멸실신고 차시였죠.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그래서 철거 예정일 3일 전, 지금 499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것 보고 계셨습니까? 첫 번째 줄에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 건축의 멸실신고 차시였죠. 건축의 소유자 관리자는 건축이 제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 멸실 후 30일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신고하여야 한다. 거기까지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철거 신고는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멸실 신고는 멸실된 날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1980년대 안 태어난 분도 계시지만 그 당시 홍수가 나서 크게 물난리 발생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남양주에 가까운 잠실 쪽 가시게 되면 그쪽에 잠실 중후아파트나 또는 장미 아파트가 있었는데, 장미 맨션이 있었는데, 고무 다라이 비슷한 것에 노젓고 다니면서 이동하시던 모습 본 적? 없었던 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저희 집 앞에 양재천에 올라갔는데, 그 양재천에 돼지 한 마리가 떠내려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돼지 떠내려 간다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냥 지켜만 봤는데, 조금 있다가 소가 한 마리 떠내려 내려오더라고요. 그때는 마을 어르신들 한 3명이 내려가지고 소 끌고 나오시던데요. 80대 중반에 그랬는데 안 태어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천재지변으로 집도 떠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멸신고는 멸실된 날부터 15일 이내 멸실 신고하도록 법을 정해놨고, 그 당시에 멸실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를 태만했다 해서 과태료라는 것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멸실신고가 잘못되었다 해서 개정을 요구했는데, 개정을 요구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것 좀 없애주고, 그리고 이런 멸실신고에 대해서는 재날 입은 분들은 지금 제정신이겠습니까? 집이 또 내려가는 상태라고 하면 아마 학교 체육관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지금 제정신 아닌 상태인데, 며칠 안에 신고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좀 뭐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하면 이런 상황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직접, 누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접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한데, 한 20년 만에 저 15일을 30일로 바꿔놨습니다. 대신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내려가 사십니까? 서울에 사십니까? 그래서 가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분도 경남에 사시는 게 아니라 강남 쪽에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저 물난리에 집이 둥둥 떠내려가는데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서울에서 편하게 사시거든요. 그래서 날짜만 쭉 바꿔놨습니다. 좀 합리적인 법 개정 아니죠. 공무원들 알아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얘가 바뀌고 나니까 과거 철거신고는 7일 전에 철거신고하도록 7일 전에 철거하도록 돼 있는데, 얘가 3자로 바뀌니까 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일에서 3일로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3일 전과 30일 이내를 기억 못 하신다면 한 번 더 들으시면 되죠. 한 번 더 들으면 되죠. 그래서 철거신고와 멸실신고는 저렇게만 한번 확인하시는데, 철거신고는 사전신고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멸실신고는 사후신고, 천재지변을 예측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한 장 넘기십니다.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제끼시고 5번 건축물 대장 사셨죠. 양가 1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옆에 페이지 박스 1번 보십니다. 사용 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용 승인서가 발급되었다면 바로 뭐 만들어진다? 건축물 대장. 대장 만드는 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 만약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장하게 되면 바로 틀린 겁니다. 대장은 항상 시군구청장이 작성한다. 등기 촉탁에 대해서는 우리 등기법에서 많이 공부하셨죠? 아니, 등기 촉탁이 아니라 촉탁이라는 용어는 촉탁은 행정청이 부탁하는 것입니까? 비행정청이 부탁하는 것입니까? 잘한다 했는데 갑자기 또 제가 행정청이 부탁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건 등기법에 하시도록 하고 공법 시간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물의 대지 도로 차시였는데 우리 한 장짜리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주택법 한 장짜리는 나가는데 나중에 버리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 한 장짜리를 내가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관련된 문제 조금 풀게 되면 출제되는 문제를 대부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국토계획법과 전혀 인연이 없어 보인다. 정이 안 가더라. 그러면 건축법, 주택법만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해서 14문제 맞추시면 이제 점수는 35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지법에 2문제 출제되는 것 중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 있습니다. 잘 모르면 5번. 그래서 15개 맞추고 나머지 내리 찍으시면 한두 개는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40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토계획법이나 개발법, 도정법에 정이 안 가더라. 그러면 건축법, 주택법만 열심히 앞에 약간만 들어오시면 예. 처음 들어서 그런지 잘 안 들어오거든요. 예, 저도 원래 목소리 이래가지고 마이크 조작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간만 앞에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축 절차라는 것 찾으셨죠? 건축 절차 보시면서 첫 번째 신청이란 말이 있고 두 번째 건축허가란 말이 있으며 세 번째 착공 그리고 네 번째 사용 승인이란 말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1번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된 사전 결정 신청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는 따로 필요 없을 겁니다. 대신 2번 보시게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예. 사전 결정이라는 것은 이번에 할 필요 없지만 이번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받으려는 자는 오직 무엇을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 한 장 지난주 안 받으셨습니까? 지금 다 주택법 들고 있으십니까? 안 가지고 예 그럼 하지 마시죠. 이거 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일단 지금 안 가져오신 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하시도록 하고 사전 결정은 보실 필요 없지만 이번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와 관련되어 분양 목적의 공동택 건축하려는 경우는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와 관련되어 박스 속에 2번 찾으셨다고 하면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면 공유자 수 또는 전체 지분의 80% 이상의 동의 받고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도 청구 가능하죠. 이 매도 청구는 명도 소송을 법률로 표현한 것이 매도 청구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 거쳐야 되는데 사전 협의 기간은 몇 개월이다?
3개월. 민법에서는 2개월이지만 공법에서는 3개월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건축 허가와 관련되어 양가 1번 허가권자 사셨죠. 허가권자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 군,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인데 예외적인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만약 시험에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 허가권자의 지금 1페이지에 오른쪽에 이번 건축 허가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 군, 구청장이 원칙적인 허가권자이고 예외 특광인데 도지사는 건축 허가권자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 그걸 잡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아마 올해도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건축과 관련된 신고 범위와 다음 페이지에 대수선과 관련된 신고 범위 있지 않습니까? 대수선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과 대수선에 관한 신고 범위를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 규제 사셨죠. 건축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은 천천히 하시던데 필수적 건축 허가 취소를 보셔야 됩니다. 1번입니다. 허가 받은 후 몇 년?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건축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공장의 경우는 허가 받고 몇 년? 3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법정 기간 내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때에도 건축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3번 착공 신고 전에 대지 소유권 상실한 후 6개월 경과된 때 역과일 경과되고 착공 불가능하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2, 3은 6이라는 말만 기억하시면서 2년, 3년, 6개월 각각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사용 승인 차셨죠.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검사 실시한 후 합격한 경우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7일 동원해 놓으시고 저 7일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용 승인서의 발급까지입니다. 그리고 내진 능력 공개는 우리가 아직 못 보셨는데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가로 속에 목구조 건축물 찾으셨죠? 이 목구조 건축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을 말합니다. 그 한옥의 경우는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인데 지진 발생했을 때 진도 3에 견딜 수 있다, 5에 견딜 수 있다. 이런 내진 능력을 공개할 대상이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둘입니다.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목구조 건축물 한옥이라고 하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목구조로 나왔거든요. 목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 다른 형태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와 관련되어 정기 점검 살펴볼 수 있고 신고 차셨죠. 예, 이제 이렇게만 잠깐 보고 마무리 지으십니다. 건축주가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땅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건축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대지 사용권 100% 확보한 때에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만드는 건물이 분양 목적의 다세대 주택, 분양 목적의 다세대 주택이라면 공동주택이죠. 그러한 때는 반드시 뭘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과 사용권은 100% 대지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보한 것인데 우리 학원 같은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 표현하거든요. 우리 학원 건물이 지금으로 한 30년 정도 지났다고 하면 이거 참 낡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철거하고 재건축하고자 한다면 우리 집합 건물은 구분 소유권이 각 공간마다
각각 설정되게 됩니다. 100% 동의에서 재건축하는 것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100% 동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 집합 건물에 대한 재건축이 합의가 이루어지기 좀 곤란하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공유자 총수의 80% 이상, 그리고 전체 지분의 80% 이상의 동의 받게 되면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반대하는 지분 20%도 동참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건축허가 받은 이후 동참할래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와 관련된 사전 협의 기간은 몇 월? 3개월. 저 3개월 사이에 아무런 답변 없다고 하면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80% 이상의 동의받아 건축 허가 받았다면 뭐 한다? 매도 청구할 수 있고, 저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우체국을 통해 내용 증명 보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사전 협의 절차인데, 사전 협의 기간은 몇 개월이다? 3개월. 그렇게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그리고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뭘 통과해야 됩니까? 안전영향평가. 저 안전영향평가는 허가권자 실시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의뢰한자가 비용 부담하는 것이죠. 그리고 건축허가 관련되어서는 내가 살 집을 만들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경 쓰겠습니까? 경기도지사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시, 군, 구청장. 그래서 남양주라면 남양시장에게 건축 허가받은 때만 건축물을, 내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허가권자로서 서울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들게 되는데, 이 예외적인 허가권자를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와 광역시에 장소에 관한 요건 충족해야 되고,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게 된다면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이고, 다만 이렇게 건축하는 건축물이 공장, 창고라면 특광의 건축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어제 TV 뉴스나 신문 보셨습니까?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만들어진다?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용인에 만든다는데, 그 용인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의 반도체 공장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용인시장이 건축허가권자 되는 것이죠. 특별시 광역시에만 공장이라고 하면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저 공장은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특광 상대하는 것보다는 좀 편한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라는 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으로, 도지사는 허가권자는 아니지만 사전 승인권자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우리 남양주시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공장, 창고라고 하면 도지사의 승인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만들게 된다면 경기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그냥 용인시장이 건축 허가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게 되면 우리는 공부하는 거 다 중단하고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10년간 공사한다고 하면 공사 인부들이 참 많으실 텐데, 아마 원산 면사무 소재지라고 하면 제대로 된 집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가서 도시형 생활택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땅을 중요하게, 하여튼 요즘은 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을 대상은 건물에 대한 건축 대손이 건축 허가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경미한 건축물의 경우는 신고하고 건축 대손할 수 있다는 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게 되면 돈을 벌게 되는데 그 돈벌이가 공익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거나 취소 가능하죠. 그런데 이 취소는 건축 허가 취소는 임의적 취소와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2, 3은 6이라 했습니다.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몇 년? 2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공장의 경우는 몇 년? 3년. 그래서 우리가 공법과 관련되어 뭔가 착공하게 되면 그 착공은 항상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늘상 이착이란 말을 기억해 주는 게 기본이고 저 이착에 대한 예외 3가지를 잡아주는 게 일입니다. 요즘 복습은 잘 안 하고 못 하고 계시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건축 신고하게 되면 건축 신고한 날부터 몇 년? 1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는다면 신고에 대한 효력 상실합니다. 그리고 3착에 관한 내용을 방금 확인하셨습니다. 공장에 대해서는 3년에 공사에 착수할 것. 그리고 5착이란 말을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공부하셨을 때 주민이 입안 제한에 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었다면 5년 내 공사에 착수할 것. 착수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1착, 3착, 5착이 각각 예외에 존재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통상적인 착수는 몇 년? 2년 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저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축 신고자는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까? 1년. 허가받은 자는 2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공장의 경우는 최대 3년 내 공사에 착수한다는 것 각각 확인하십니다.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고 공사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받아 완공된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저 사용 승인은 누가 한다? 허가권자가 허가 내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코자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을 하게 되고 저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하게 되면 며칠? 7일 내 현장 검사 실시하고 합격하면 무엇까지 발급해야 됩니까? 사용 승인세 발급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 사용 승인이 발급되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시군 구청장이 작성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대장이 작성된 이후에 건축물의 용도 등이 바뀌었다면 시군 구청장에게 알릴 필요 있죠. 그리고 그 대장 작성된 이후에 건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었다고 하면 신고해야 되죠. 철거 신고는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멸신고는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이 건축물 중에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뭐 해야 된다?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저 정기 점검은 하자 담보 책임관이 경과된 다중 이용 건축물 등이 그 대상이며 저 정기 점검은 허가권자 하는 것이다, 소유자 하는 것이다.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그 점검 방법은 기준부터 2년마다 한 번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정기 점검 대상이라는 것을 미리 통지할 필요 있죠. 저 기준을 되는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에 통보하며 정기 점검 마쳤다고 하면 30일 내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거기까지 보시는 게 절차였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